자, 금양에 대한 전략입니다. 금양의 기준은 진짜 뭐 올해 하반기 들어서 가장 히트한 종목 중에 하나로 부각이 돼 있죠. 시가총액이 2조 4천억까지 올라왔었고 2조 4천억 이상까지 올라왔었고 그 2조 4천억이라는 시가총액은 거의 뭐 바닥 대비해서 한 10배 올라온 거 아닌가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죠. 아직까지도 금양의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이제 아래 방향보다는 윗 방향일 가능성이 높은데, 솔직하게 표현드리면 금양은 뭐 회사 차원에서 아예 대놓고 세일즈를 하고 있다. 주가 세일즈, 시세 세일즈. 보통 일반적으로 뭐,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까요? 근데 어찌됐든 일반적으로는 그 본업에 충실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금양의 경우는 뭐 본업에도 충실하고 있겠습니다만은 마케팅을 굉장히 강하게 해요.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IR 정도 자주 진행하면 될 텐데, 그거를 케이블 TV, 케이블 TV에 나와서 세일즈를 무지하게 하고 다니죠. 그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적절한 시점에 특히 이제 2차 전지의 움직임이 강화될 때 이런저런 이슈 범위들을 터트립니다. 이슈를 터트려서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어찌됐든 금양의 흐름의 기준은 투자 경고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투자 경고라서 조금 주의는 필요합니다. 그 주의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만큼의 금융당국에서 이제 투자 경고 진입돼 있으니 조금 주의하자. 뭐 이런 내용. 변동성이 단기간에 너무 확장돼 있다. 그러니까 주의하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도 어찌됐건 제재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 발짝 뒤에서 좀 객관적으로 좀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놓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금양에 대해서 이제 뭐 다른 얘기 해봐야 뭐 하겠어요. 일단 뭐 시세가 날 거냐 안 날 거냐 그게 중요하겠죠. 금양의 경우는 일단 어찌됐든 10월 달에 두 차례 상한가가 나옵니다. 10월 13일, 10월 28일. 어떤 내용에서 나왔어요? 10월 13일에는 일단 12일 날 장 마감 이후에 MOE 체결 계약이 나와요. 리튬 관련해서 콩고와의 광산 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한다. 보도 자료가 나옵니다. 시간에서 상한가를 진입하고 그리고 13일 날 갭상승 이후에 상한가를 가죠. 우리는 그 부분을 따라 붙습니다. 다만 이제 갭상승이 크기 때문에 쉽게 많은 비중을 따라 붙지 못했겠죠. 그리고 가지고 갔더니 더 오르더라 이런 전략은 잘 설정하지 않아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하고 대처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고 나서 10월 28일 날 또 상한가가 들어가는데 그럼 10월 28일 날의 상한가는 또 뭐냐라고 한다면 10월 28일 날의 상한가는 일단 뭐 시장의 전체적인 이슈들이 불거져 있고 2차 전지 이슈 불거져 있는 가운데 본계약 체결하러 콩고 간다. 본계약 체결하러 콩고 간다. 뭐 이런 내용.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상 변동성의 확장이 나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11월 9일 날 콩고 간 거 어떻게 됐어? 그 결과 나올 때쯤 됐는데 뭐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11월 9일 날 41,700원 이상 할 건데 41,500원까지 폭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는 폭락. 그 다음날 개파락 9%에 20%까지. 그렇게 밀린 거는 이제 뭐 재료 노출이다 이런 내용보다도 뭐 그 부분도 있었겠지만 좀 인위적으로 개파락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투자 경고라는 부담 요인을 심리적인 부담 요인을 그냥 개파락으로 때려서 위에서 잡힌 물량들 손절을 잡아내려고 한 건지 하여간에 뭐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그런 주가 변동폭이 형성이 됐습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멘토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그런 거죠. 고점에서 저를 잘 잡아드리고 그리고 저점에서 이제 재편입할 수 있는 기준 매도하기 싫어하셔도 차익 실현하시게끔 권해드리고 이게 주력주
한다면, 또 실적주라고 한다면 추세 강화를 기대하면서 계속 가져가는 걸로. 하나솔루션이 5만 원대 중반까지 넘겼다가 밀리고 또 넘겼다가 또 밀리고 그 과정 속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 재편을 하시겠지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는 뭐 방안의 대부분의 분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여가 즐기시는 분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매매를 집중하실 수 있는 분들은 1,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나머지 분들은 다 그냥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원하신단 말이죠. 뭐 변동성도 크면 좋겠지만 윗방향의 변동성만 크기를 원하는 거고. 결론은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냅뒀더니 더 가더라가 아니라 변동성이 큰 금양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해 드립니다. 그래야만 고점을 놓치질 않아요. 그래야만. 또 안녕하세요. 예. 상한가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이유도 우리는 상따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2015년 6월부터 상한가 제도가 30%씩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 6월부터 상한가 제도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30%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양도 41,500원 상한가 두 호가 남겨놓고 밀려 내려와 있을 때 고점 대비 1.5% 밀리면 차익 실현합시다.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합시다. 요 기준으로 대처를 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 예상치 못하게 그 다음날 대파락 9%에 마이너스 20% 이상까지 폭락이 나왔죠. 41,500원 찍고 28,00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자, 먼 옛날은 보여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얘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5천만 주. 지금 전환 물량이 800만 주 이상 들어와서 5,800만 주짜리입니다. 그럼 5천만 주만 기준 잡아도 5,800만 주면은 6천만 주가 되는 건가? 그러면 6천만 주에 가까운 거네. 5,800만 주면 5천만 주가 아니라 어쨌건 6천만 주라고 했을 때 1조를 이제 막 넘어선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2만 원 넘겨서 뭐 1조가 넘겨졌고 10월 13일 이후에 이제 뭐 변동성 나왔다가 또 눌리고, 결론은 21일 이럴 때부터도 편입의 기준을 잡아갔단 말이에요. 편입의 기준을 19,000원 전후에서 계속 19,000원 전후에서, 그리고 나서 28일이 뭐예요? 상한가 간 날이라고 했잖아요. 19,700원, 23,000원. 이게 19,700원이 2% 강세인가 그래요. 23,000원이 5% 강세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쭉쭉쭉 올라가. 쭉쭉쭉. 다른 때 같았으면 문자가 한 10통도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날은 다른 종목에 대한 전략을 꾸려드리느라고 금양 부분을 개장 초에 2번 매수해 드리고, 그리고 멈춰 있다가 추가 편입과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 이렇게 잡아드린 겁니다. 28일 기준에 그러니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 거래 터진 거죠. 28일 기준에 상한가를 들어갑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결론은 장중 고점 24,700원일 때 고점 대비해서 1% 조정이 뭐예요?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공간으로 설정을 해드린 건데, 밀리지 않고 이 문자가 발송된 11시 11분 이 시점에 밀리지 않고 그냥 확 올려쳐가지고 25,000원 들어간 겁니다. 상한가. 우리는 상한가에 50% 차익 실현하자. 그리고 이탈되면 2% 조정되는 24,500원의 전량 차익 실현한다. 요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VVIP 회원님들 다 계시는데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방송 다 보고 계시잖아요, 같이. 이게 정점에서의 차익 실현이에요. 그리고 41,500원 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또 편입이죠. 더 높은 가격에서라도 편입이지. 더 높은 가격에서라도 24,500원 차익 실현했어? 근데 주가가 더 강해? 아이고, 더 강해? 아이고, 편입이지. 25,000원, 25,700원, 26,500원, 27,100원. 편입. 그러고 나서 프로그램 쪽이 매도가 계속 나오는데 주가 계속 움직여. 야, 이거 불편하다. 수익 얼마 안 되지만
또 차익 실현합시다. 100% 차익 실현. 응? 그리고 11월 1일 날 29,300원 더 올라갔죠. 응? 더 올라갔어요. 27,000원 차익 실현인데. 그래도 계속 잘라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뭐 잘라내는데 계속 더 올라가더라 그래서 뭐 쫓아만 가더라 그게 아니라 잘라내고 밑에서 편입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과는 최고점에 잘라내고 그 다음에 안 보게 돼요. 응? 최고점에 잘라내고 여기서도 또 차익 실현이야. 34,550원. 응? 7일 그리고 9일 대망의 9일 어마어마하죠. 대망의 9일 또 상한가 진입되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7일날 31,900원 32,900원 편입을 했는데 11월 9일날 34,200원 39,200원 응? 편입하고 그 다음 범위는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 거예요. 11월 9일도 마찬가지예요. 윤정수 생일날 응?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세요? 요거 내가 우리 직원분들 내가 혼내줄 거야. 41,500원 찍고 나서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하는 문자가 있거든요. 여기서 안 밀렸단 말이지. 어찌됐든 현재가 39,200원인데 목표주가 상향해서 43,000원입니다. 기존 목표주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장중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밀리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래서 39,000원의 차익 실현이 한번 돼요. 38,400원에 안 와요. 안 오고 41,500원 찍습니다. 거기서 미끄러졌을 때 차익 실현. 결론은 어찌됐든 최고점에서 우리는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했고 대처가 잘 됐다. 금양 잘 보시면요. 그냥 빠르게 넘길게요. 25일, 26일, 7월 25일, 26일 그리고 10월 13일, 28일 그리고 11월 9일 29.28% 누적 647%. 고점에 팔고 저점에 다시 산 거 그런 수익 다 포함 안 시키고 조금 전처럼 계속 뻗어 올라가서 뭐 더 위에서 산 것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고점에 팔고 저점에 재편입해서 계속 끌고 온 수익 범위입니다. 21일 날 6% 강세를 떴는데 이것이 추세적인 전환이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23일까지가 투자 경고가 유지일 거예요. 그럼 뭐 투자 경고 받았다고 해서 거래가 안 되거나 뭐 못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 경고 상태에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면 거래 정지가 한번 들어간다는 부담 요인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 조치를 자주 받게 되면은 모니터링 감시 대상 종목이 되죠. 그럼 부담이 되죠. 운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운전 잘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일 것이냐가 관건이죠. 금양 VA 금양 상한가 7월 25일 여러분들 선배분들 수익이 이때가 6,000원 수준이야. 10시 30분 기준에 2시 31분에 7,500원 한 15% 더 올라와요. 15%. 응? 저게 시발점입니다. 그럼 7월 25일날 만약에 놓쳤다. 방송 갖고 갔잖아요. 그 다음날 또 수익 내면 되는 거지. 7월 26일날 또 상한가인데. 그 전략 부분도 하나도 안 갖고 나와서 이제는 너무 스토리가 길어서 아유 뭐 그 스토리 다 보여드릴 필요도 없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스토리가 길어서. 응?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금양 같은 경우에는 야 부럽다 하시면서도 매수장까지 잡아드려도 편입의 설정 범위를 제대로 못 가져가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안타깝게 많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깝게 많다. 같이 움직이셔서 그 수익 범위를 가지고 가시란 말이에요. IR이 있는데 그 IR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기가 막혀요. 내일 그냥 눌릴 수도 있어요. 눌리면 어떻게 한다? 우리는 추가 편입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공포감에 저점 물량 차익 실현할 수도 있고 공포감에 손절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만약에 밀리면 가져갑니다.
그리고 16시 IR 지나고 수요일 하루만 잘 넘기면 목요일부터는 투자 경고가 해제된 상태에서 움직임이 형성될 수 있어요. 변동성도 확장되겠죠. 이게 8월 4일 수익이고요. 그 다음에 9월 8일, 9월 5일, 6일, 7일, 8일 연휴 앞두고 사거래일 어마어마하게 움직였죠. 9월 5일에 12%, 그리고 9월 6일에 19%, 9월 7일에 12%, 그리고 9월 8일에 얼마? 26% 올라오고 거기서 꼬리 달리고 미끄러진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9월 8일 날 또다시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10월 13일은 뭐라 그랬어요? 상한가인 날 압박림 또 차익 실현. 10월 28일 날 뭐라 그랬어요? 상한가라네, 상한가. 주린이 달재 선생님 금양 17% 수익. 주린열공 선생님 21% 수익. 주린이 달리자님 나머지 잔량 상한가 매도 걸어놨는데 체결됐습니다. 22.95%. 대표님 감사합니다. 11월 9일이에요. 10월이 아니에요. 11월 9일 또 18%. 생각해 보세요. 6,000원대부터 수익 내고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한 금양을 놓치겠냐고. 10월 13일 상한가, 10월 28일 상한가, 11월 9일 이런 폭등을 망설이지 말라니까요. 농담이 아니라. 이 정도일 때 또 시장 오늘 1% 밀려 있을 때 이럴 때에 가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거지. 당장 내일부터라도. 내일 돼서 이제 현대로템 뜨고 금양 이번 주 뜨고 카카오뱅크 돌려서 탄력 나오면 그때 돼서 선생님 나도 좀 이런 종목 주세요. 그때 되면은 또 기다려야 되잖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실래요? 기다리실 자신 있으면 하시면 되죠. 근데 못 견딘다니까요. 응? 금양 카카오뱅크 폭등 나온 이후에 금양 카카오뱅크 폭등 나온 이후에 신규 가입자분들이 순식간에 이 어려운 장에 한 방에 30분 이상이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주 한 주 시장 주춤됐죠. 거기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 밀렸죠. 수익보다는 정체 상태. 그리고 편입하자마자 밀린 종목도 있어.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 그럼 또 하늘이 노랗지. 심적으로 불편하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딱 좋은 시점이라는, 딱 좋은 시점. 케빈 선생님 26.93%. 또, 주린열공 선생님 20.97%. 11월 9일에 윤정두 생일날. 윤정두 생일이고, 이번에 음력 생일이 12월 달이죠? 12월 며칠이야. 그날도 한번 상한가 한번 어떤 종목에서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상한가 한번 잡아내보자고요. 11월에만 1조 이상짜리 2조 원 넘는 한정기술에서 상한가, 금양도 상한가 수준, 그리고 카카오페이 상한가 11일날, 15일날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상한가인데 일동제약이 상한가 가면서 1조를 넘긴 거죠. 자,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기술적 분석을 병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양에 대해서 재료 요인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이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기본적 분석은 내재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기술적 분석은 투자자의 심리를 얘기합니다. 성장성 이런 부분은 내재 가치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을 성장성을 인정해줘서 이제 계산하는 방식도 있지만 말 그대로 성장성은 성장성입니다. 그래서 그 프리미엄이 너무 높게 붙으면 카카오 네이버처럼 고점 대비 60, 70% 밀릴 수가 있어요. 그 시가총액 큰 애가. 마찬가지 2차 전지도 프리미엄이 꺼지기 시작하면 상상을 초월하게 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금양 같은 경우는 7월 25일과 26일 날 상한가 간 원초적인 내용은 이틀 연속 상한가 간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원통형 배터리 2차 전지를 개발했다. 그런데 그거를 누구한테도 검증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검증 받을 수가 없어. 그냥 우리 개발했어요. 끝. 그게 상용화 되느냐에 대해서 따져봐야죠. 응?
아니 그리고 굴지 기업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솔루션에 이어서 세 번째인데 그들을 제치고 수주를 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런 내용이 구체화된 게 없어요. 그 내용이 구체화된 게 아직 없습니다. 그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7월 25, 26일 날 상한가 만들고 그러고 나서 추세 강화 이끌어내고 그러고 나서 8월 달에 전환사채 행사한 물량이 지금 얘가 41,500원, 700원까지, 500원까지 찍었잖아요. 행사 물량이 5,000원 미만입니다. 그게 800만 주예요. 만약에 25,000원에 전량 매도가 됐다라고 한다면 2만 원의 차익 실현이 나오죠. 주당. 그럼 얼마야? 800만 주니까 1,600억 수익을 낸 거예요. 1,600억. 누가? 시비 전환한 쪽이. 근데 그 물량이 풀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는 더 나와요. 세일즈는 계속 합니다. 지금 회사 차원에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9월 5일, 6일, 7일, 8일은 2차 전지 시장에서 폐배터리 관련 내용이 들썩들썩거리는 그래서 세비캠, 성일하이텍, 코스모화학, 에코프로 또 포스코 케미칼까지 움직이는 그런 장세에 한 번 더 재탕을 합니다. 원통형 2차 전지 개발의 성공. 똑같은 내용으로 재탕을 해요. 그래서 이때도 얘기했잖아요. 9월 5일, 6일, 7일, 8일 폭등. 그러고 나서 이제 주춤거리고 2차 전지주들도 옥석거리기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10월 중순 이후에는 포스코 케미칼 위주로 편입을 했고 그다음 결국 이제 에코프로는 네 번째 전량 차익 실현에 설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SK 이노베이션하고 포스코 케미칼 병행하면서 포스코 케미칼 위주로 문자성이 나갔죠. 거래가 터진 건 그거고 추세 탄력이 그쪽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런 즈음에 콩고의 리튬 광산을 개발한다. 그것에 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그렇게 되면서 시간의 상한가가 그 다음날 13일 날 상한가를 간 거예요. 응? 근데 금융당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뜨거웠죠. 바로 조회 공시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금양의 답변이 좀 휘황찬란했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딱 잘라서 그냥 뭐 할 수도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확정된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휘황찬란하게 했어요. 그래갖고 수익이 나면 수익이 안 나면 안 할 거고 수익이 난다면 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12일 날 상한가 그 다음에 13일 날 이렇게 상한가 이건 9일입니다. 죄송합니다. 12일 날 상한가 9일 날 또 상한가 수준 결론적으로 이제 9일날의 상한가 수준까지 들어 올리고 29%대까지 들어 올리고 나서 41,500원에서 41,100원으로 일단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이것도 대단하죠. 근데 문제는 시가총액 상승률도 1위를 하고 거래대금이 삼성전자 바로 밑에 2위 7천억 원대까지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그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게 타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 취득 결정 이건 뭐냐면은 그 콩고 쪽에 광산 최강 사업 부분 그 본계약을 체결을 했다. 응? 본계약 체결을 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질문을 한번 주셨는데 발행 주식 수가 1,000주에 1,000주 발행 주식 수가 1,000주인데 아니 어떻게 소유 주식 수가 1,500주가 되느냐 지분 비율이 어떻게 60%냐 그건 뭐냐면은 증자를 한 거죠. 1,500주 증가를 한 거죠. 저 금액으로 증자를 해서 2,500주가 돼서 2,500주의 60%를 금양이 보유하는 걸로 그렇게 한 거다.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하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당일날 11월 9일날 너무 급등을 해서 11월 10일 기준에 경고 지정이 돼요. 그렇게 돼서 이제 11월 10일에 경고 지정되고 10일, 11일 그 다음에 지난주 5거래일 그럼 7거래일이죠. 그러면 이제 3거래일 정도 더 있으면 10일째 되는 날 해소가 돼요. 해제 요건은 지정일부터 지정일이 이제 10일이니까 계산해서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투자 경고지 종목에서 이제 지정 해제가 됩니다. 그게 이제 이번 주라는 거죠. 응? 그 가운데 IR을 발표를 한다는 거죠. IR. 언제? 21일 날 장중에 우리 22일 IR 할 겁니다. 이렇게. 이건 뭔 내용이냐면 11월 9일 날 하여간에 폭등이 나서 8,000원이 올랐잖아요. 종가 기준으로. 우리는 전량 차익 실현했고, 근데 장 마감 이후에 계약 체결 내용 나오고 특히 이제 투자 경고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개파락을 9%대로 9.60까지 개파락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밀고 내려간 부분이 20%까지 밀고 내려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한 방에. 우리는요 전량 차익 실현했다니까. 응?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 부분을 다 빼놨는데 하여간 보시면 11월 9일에 9시 4분에 거래가 수반되고 6% 시초가 대비해서 월등히 올라온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34,200원에라도 편입을 한다. 우리는 원래 이제 개장 초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이 유리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응? VIP 방에 계신 분들 최대한 같이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편입 기준이나 모든 거를 최대한 맞춰서 드리는데 영상 찍어서 녹화해서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 또 변동성 종목은 이런 텍스트 문구 하나 만들어서 문자 보내는 시간 그 시간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VVIP 그리고 나는 직장 다녀 나는 자영업해 나는 사업해 나는 여가를 즐길 거야. 그런데 어떻게 라이브 방송을 실시간 접속을 하고 아우 그거 못해. 그럴수록 더 VVIP 방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야간에 녹화 방송도 보실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궁금할 때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아니 현대로템 오늘 문자 5번이나 나왔는데 지금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얼마에 사려는 거야. 29,000원에 사라고 왔는데 28,600원에 사라고 왔는데 지금 28,700원인데 이거 100원 더 주고 사야 돼 말아야 돼. 그걸 명확하게 VVIP 방에 오셔서 문의하실 수 있고 또 난 좀 차분한 걸 원해요. 오케이. 그럼 포트폴리오 구성 딱 해서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서 그 포트폴리오 수익을 창출해 내실 수 있고 엉뚱하게 매매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낭패 보는 일 없도록. 응? 그래서 VVIP 방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양 같은 종목도 순식간에 12%죠. 11월 9일날. 그러고 나서 매직 대상지 올려드리고 설명하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대금 지금 최상위 2위 1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15%까지도 따라붙더라도 이상할 건 없다. 응? 결론적으로 이제 매직 대상지 올려드리고 13.86 그리고 나서 20%까지 올라옵니다. 응? 12시 44분에 또 추가 2차 VI에 들어간 거고 대단하죠. 그럼 차익 실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41,200원에 현재가 46,600원이에요. 3%까지 밀리면 4만 원이다. 저거 이탈되면 전량 채취한다. 왜? 우리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39,000원에 일단 절반이 뺏겨졌단 말이에요. 39,000원 이탈되면 50% 차익 실현했는데 39,000원이 한번 이탈되고 쭉 뻗어 올라온 거죠 지금. 응?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고점이 41,200원일 때 기준인 거고 41,500원일 때 또 한 번 더 차익 실현 기준을 설정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그 교육 자료 이런 부분들 불기둥 마스터방에 오시면은 우리 불기둥 마스터님 또 이다운 연구원님이 지금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드려요. 당연히 불기둥 마스터방보다 한 단계 이제 높은 VIP방, VVIP방 거기도 추가 교육을 또 해드리죠. 누가? 채팅 교육 누가? 윤정도는 채팅 교육을 못 해드려 독수리라 이렇게 라이브 방송만 하지. 그 채팅 교육을 불기둥 마스터님, 이다운 연구원님이 그럼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찾아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이런 이벤트 부분을 여러분들 혜택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저금액이면은 가입하시는데 절대 부담이 없으실 거란 말이에요. 아니 카카오뱅크, 금양, 현대로템 이런 종목의 수익만 난다면야 이게 뭐가 부담스러워요. 여러 개 되시는 분들 기준에 이렇게 VVIP VIP 방에 오시는 게 VIP 방도 오시는 거 솔직히 부담이 안 되죠. 수익만 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근데 지금 방송에서 다 검증이 돼 있잖아요. 금양 같은 경우도 뭐 하루 이틀입니까? 11월 9일 수익 범위들 한번 보세요. 계좌 수익 범위들. 결론적으로 전량 차익 실현한 이후에 우리는 사실상 한 차례 재편입을 들어갔었어요. 재편입 들어가고 굉장히 짧게 차익 실현하고 나왔죠. 그러고 나서 지금의 위치입니다. 11월 16일 날 31,600원 기준에서 또 3만원 공방도 있었어요. 그 기준에서 28,000원대까지 내려갔죠. 그 기준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 개별 매매 기준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런데 16일 같은 경우에 1시 38분에 거래대금 2위였단 말이죠. 투자 경고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강한 매매 사인을 안 드렸을 뿐이지. 결론적으로 11월 16일 날 투자 전략 텍스 전략까지 올려드리고 야간 방송에서 교육 잡아드리고 그리고 21일 날 2시 58분에 라이브 방송이 여기서는 이제 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드리는 거는 어제 야간의 금양에 대해서 변동성에 대한 설명만 드렸지 깊이 있게 종목에 대한 설명 못 드렸어요. 응? 오늘 개장초부터 시초가가 31,100원입니다. 시초가가 31,100원인데 거기서 이제 뭐 사실상은 1,000원 정도 올라온 거니까 뭐 3% 미만의 시초가 대비해서 올라온 걸로 따지면 그럼 그 정도는 뭐 감안하고 접근 범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시초가 대비 양봉 거래대금은 터져 있어 충분히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이미 VVIP 방에 계신 선배분들은 성향에 맞으시고 변동성 매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벌써 이미 편입이 돼 있다라는 거죠. 투자 경고여서 조금 주의했지만 그게 이제 이번 주에 풀리는 거고. 아니 그리고 IR에 대한 좀 올려드려요. IR 자료 부분을 장중에 올려드리라고 그래갖고 올려드렸을 텐데 IR 자료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 보시죠. 9시 40분 잠시만요. IR 그 공지 내용을 오늘 피자를 먹었거든요. 회원님이 보내주신 피자를 먹느라고 정신없어갖고 못 올렸다면 내가 내일 또 꼬투리 잡아갖고 내가 혼내줘야지 올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일자 IR을 진행한다 뭐 그런 내용. 이거 안 올렸네. 이 가만히 안 둘 거야. IR을 내일 진행합니다. 16시에. 그게 IR 자료이기 때문에 공시 내용이기 때문에 원고를 갖고 나간다고 또 원고를 떠나서 올려드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건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그 설명을 듣고 이미 벌써 이제 32,000원 미만에서는 아름아름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가시고 있죠. 내일 기준에서도 거래가 월등하게 안 터질 수 있어요. 응? 윤정두가 설정해 놓은 거는 최소 1,000만 주 터져주기를 그리고 기존의 거래대금 터졌던 걸 감안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래대금이지만 일단 좀 보수적으로 좀 생각을 한다면 거래가 안 터지고 눌릴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전략은 잡아간다. 다만 이제 비중 조절을 한다. 아직까지는 투자
경고 조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기존처럼 단기 10%가 아니다. 단기 5%를 두 번 분할 매수한다. 다만 이제 그 부분을 우리는 비중을 추가 편입으로 좀 확대할 수도 있다라고 문자를 이렇게 발송을 해드렸어요. 잘 보시면 자 32,000원의 기준에 신규 추가 재편입 3%를 하실 수 있다. 단기 5%다. 아까 10%였죠. 그리고 1.5에서 3% 등락 범위에서 추가 2% 편입해서 5% 비중 채운다. 목표 주가는 36,000원. 그리고 22일 16시 IR 진행. 그래서 이 기준점을 설정을 하고 거래량이 더 터지고 수급이 확인되면 10%까지도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 그거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이렇습니다. 근데 27,000원은 뭐 그냥 훌쩍 넘긴 거죠. 뭐 10월 28일이 얼마였다고요? 10월 28일이 19,700원, 23,300원 됐잖아요. 훌쩍 넘긴 거지. 훌쩍. 그리고 월봉상의 2차 목표 주가의 설정 범위는 등락폭이 아닌 등락률에 기인한다. 그리고 2차 목표 주가 45,000원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서 41,500원까지 찍은 거예요. 소름 돋지 않아요? 다시 돌릴 때 거래만 수반된다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탈환이 될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배워야 되실 게 너무 많아요. 갭에 대한 이런 갭에 대한 설정 범위도 배우셔야 되고 캔들 저런 캔들만 잘 이해하고 계셔도 고점에서 차익 실현 다 할 수 있죠. 패턴대로 수익률을 이렇게 극대화할 수 있죠. 지금 이렇게 상승 장악 확인형 그리고 상승 잉태 확인형만 제대로 배우셨어도 요거 지금 박스로 계속 설정해 드린 거예요. 요 자락 또 이 자락 왜 중립인지 왜 요 공간은 빨간색으로 추후에 설정할 수 있는지 여기도 중립 거기에 앞전 고점을 넘기는 삼선 전환도의 흐름 캔들 하나만 잘 봐도 대바닥에서 어디 차익 실현할 자리 없나? 요럴 때 차익 실현입니다. 이거 꼬리 달고 내려왔다는 건 음봉으로 밀렸다는 거죠. 하락 장악형이니까. 거래량 상관없어요. 응?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고점과 저점에 대해서 다 잡아갈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맨 오른쪽에 상승 잉태 확인형의 설정 범위고 그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떠 있는 그 기준에서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의 흐름. 이 수익 범위가 이게 지금 24,000 얼마? 900원? 상승 잉태 확인형 뜨고 그게 어디예요? 여기. 그러고 나서 쭉쭉쭉인데 저것도 32,000원 뿐이 안 돼요. 여기는요. 이것도 32,000원? 34,000원. 고점이 34,000원 그리고 32,000원 종가가. 그러고 나서 이거는요. 더 치고 올라간 거죠. 잘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상승 때 확인형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근데 거래가 터졌죠. 그럼 빨간 걸로 우리는 설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차익 실현 구간이 안 나와요. 차익 실현 어디서 해라? 4대 천왕 캔들이 나와서 꺾여졌을 때 안 나오죠. 그리고 오히려 매수야. 캔들 하나 잘 배우셔도 이 입술 다 터져가지고 뭐 하는 짓거리냐고 이거 지금. 응? 10월 10일 아니야 이게. 11월 10일 입술 다 터지고 이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뭘 어떻게 돼? 카카오페이가 카카오은행이 28% 카카오페이가 상한까지. 자 여기서도 16일 날의 기준이에요. 9일 날 41,500원 찍고 내려왔을 때 3만원 초반 놓여져 있을 때 중립이다. 장악형은 떴지만 중립이다.
거래가 더 터지는 걸 보셔야 된다. 캔들의 크기를 확인해 봐야 된다. 결론적으로 지금 일봉의 기준에서의 흐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장악형이다? 아니요. 검증받아야 될 게 더 많아요. 거래가 없으니까 꼬리에 있더라도 몸통이 없죠. 거래가 없으니까. 이쪽도 지금 거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관망이란 말이지. 그런데 편입설정 범위 잡아들인 이유, 그 이유는 IR에 대한 이슈, 그리고 투자 경고 해제에 대한 기대 요인, 이런 부분들. 금양의 경우는 내일 기준 거래량 1000만 주를 설정을 했어요. 오늘 뭐 300만 주대 이런 거래량인데 밑도 끝도 없이 1000만 주냐? 아니, 밑도 끝도 없는 게 아니라 앞전 주요한 거래량 거래대금의 얼마요? 70% 수준. 1000만 주만 실려도 된다. 거래대금이 얼마예요? 그렇게 되면 3,500억 이상 나올 수 있다. 거래대금 3,500억 이상 나올 수 있어요. 최소. 그러면 거래대금 3,500억이면은 12에 전후에 놓여질 거예요. 오늘 같은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뭐 5위 안으로 들어오죠. 거래대금 급감을 했으니까. 저 1000만 주의 거래량이 개장 초에 9시 10분, 9시 30분, 10시에 1500만 주에 10%, 20%, 30%. 10%, 20%, 30%.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이냐, 그것만 확인하시면 된다. 그게 어려워요. 저는 그게 좀 어려워요. 아우, 머리도 나쁘고 이제는 머리가 나쁘신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공부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멘토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저 4대 천왕 캔들 이거 정립만 한번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못 하시는 거죠. 그거를. 결론적으로 요 수익 다 가져가십시오. 요런 수익을. 금양의 저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전부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다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적적으로 얼마나 거래가 크겠어요, 사실. 일단은 이 금양 부분 다시금 변동성이 확장될 수 있다. 내일 눌리고 나서 투자 경고가 해소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줄 거냐. 내일 16시에 일단 IR이 있으니 그때까지는 눌러놓고 신규 편입을 제한적으로 형성을 해서 둥둥둥둥둥 미끄러지게 할 거냐. 아니면 지금 당장의 기준에서죠. 내일 당장의 기준에서 변동성의 확장을 줄 거냐. 그렇게 해서 금양입니다. 금양의 경우는 맨 앞부분에 놓여드렸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내일장 공략주의 네 번째 종목으로 금양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해서 홈페이지를 찾아오세요. 응? 찾아오셔서 함께 움직이세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스스로가 종목도 발굴해낼 수 있는. 그래서 가입하신 분들 이 VOD 다 드린다 했어요. 올해 198만 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거고 25강입니다. 요거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놓으셔도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변동성 매매 1인자가 됩니다. 여기는 주력주 매매 기준은 설정을 안 해드렸거든요. 변동성 매매 기준에. 우리나라 1위가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양입니다.